수확의 계절 가을. 겨울이 일찍 찾아오는 러시아에선 가을이 무척 바쁩니다. 콩밭에서 콤바인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수확된 콩 가운데 일부는 평양 청국장 공장으로 보내집니다. 연해주에서는 콩 농사를 짓는데 농약을 거의 쓰질 않아 콩이 야생에서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연해주 콩은 특히 유전자 변형을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네 콩보다 작은 크기의 콩, 생청국장을 만들기엔 제격이네요. 올해 비가 적게 와서 작황이 썩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콩 가격이 지난해보다 조금 더 오를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 콩은 다른 작물보다 가격이 낮습니다. 하지만 고소득 작물도 아닌 콩을 고려인들이 많이 재배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코 심고 그렇게 심으면 그냥 감지 잘 돼요. 약도 아이 줘도 그냥 잘 돼요. 그렇게 많이 아이 줘 약. 딸 좋게 됩니다. 그렇게. 저렇게 깜반에 그럼 이게 다 이게 자다맣게 되죠. 이게 다 이게 썩소. 동삼이. 그러면 이게 다 약이 돼요. 알맹이는 돈이 되고 콩껍질과 줄기는 밭에 거름이 되는군요. 농사 잘 짓는 고려인들답습니다. 이런 고려인들에게도 걱정이 있습니다. 중간 유통 과정에서 중국 상인들이 턱없이 많은 이윤을 챙기기 때문이죠. 중국 사람들 봐서 그러죠. 그거 대팔기를 하면 우리 지문 사람들 작소 이런 사람 싹 대팔기를 하고 스피쿨ляция, коммерция, 산지에서 콩 매입가는 낮지만 소비자들이 사는 콩값은 높은 상황. 한국에서나 러시아에서나 크게 다르질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리랑 평화재단이 설립한 발해 주식회사에서 대부분 사간다고 하니 고려인들에게 꽤나 도움이 되겠군요. 올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내년에 돼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계약 재배 방식으로 해서 북한에 보낼 계획입니다. 따위도 한 1,500헥타르 다 약속하고 한 서류 다 그거 서류도 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가서는 다 콩송국이 그렇게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평화봉사단이 머물렀던 김유리 빠냐 씨의 콩농장에도 어김없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푸른 콩밭은 어느새 황금 들판으로 변해 있고 콩깍지마다 알알이 콩이 엉글어 수확을 기다리고 있네요. 다행히 이곳은 습한 지역이라 콩 작황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게 여무죄인 거예요. 이 콩들은 다 됐어. 그래 이거 세방 좀 말라야 되겠는데 이거 콤바인 비면 이게 많이 짓지. 부서로 아이지고서를 집회 많이 나가지. 중앙아시아에서 연해주로 이주해 정착하는 과정에서 김 씨는 한국 지원단체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수확한 콩으로 북한 동포를 도와준다는 사실이 기쁘기만 합니다. 일할 자리 없었지. 한국에서 우리 민족 도배를 해줬거든. 내가 그 사람들과 도배를 받으면 어떻게 앞으로 우리 처서구야. 처서서 어둠이 나쁘게 사는 나라 대답해야 된다. 휴일 아침, 고려인들이 모이는 곳은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도 같이 부르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외로움도 달랠 수 있는 곳이죠. 예배가 끝나면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간단한 다과를 나누는데요. 한쪽에는 작은 선물도 마련돼 있습니다. 바로 두부입니다. 모양새로 봐선 손두부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뭐 자기도 지제 먹고 고속들이서 간자이도 먹고 그냥 먹으면 되지. 자시면 되지. 고려인들이 러시아에 정착한 지 140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입맛은 변함이 없나 봅니다. 예배가 끝나고 마을 할머니들이 한 가정집 마당에 모였는데요. 오늘은 메주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물질을 골라내는 능숙한 손놀림이 우리네 시골집 어머님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어머니 있을 때 어머니 쓰는 거 보고 우리네도 이래미 쓰지. 배워가지고 배워가지고 쓰. 내리내리에 엄마한테 다 배워가지고 한 거예요.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그리고 딸에게 며느리에게 장 담는 방법을 물려줬겠죠. 메주를 만들고 장을 담고 그리고 김치를 담그는 일까지 계절마다 치르는 한민족의 전통을 잊지 않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우 삼아야 자이 보드랍소. 이거 술 삼으면 이런 게 뚝뚝 짜게 나가서 자이 니미할게.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일이니 이쯤은 기본이죠. 큰 가마솥에서 콩이 푹 삶아지려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오늘 하루는 꼼짝없이 불을 떼야 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해가 기울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솥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는데요. 콩이 잘 삶아졌을까요? 익었어. 잘 익었어요? 너 그래서 안 좋은 밤 둬야 돼. 골고루 삶아내려면 불 조절이 중요한데요. 은근한 불씨로 천천히 익히고 뜸을 들여야 합니다. 음식 문화로도 민족의 성품을 알 수 있다죠. 콩 하나를 삶아도 정성을 들입니다. 다음 날 아침 콩이 잘 삶아졌습니다. 이제 메주를 만들기 위해 삶은 콩을 절구공이로 잘 으깨야 할 텐데요. 고려인 할머니들은 요즘엔 절구 대신 간이 분쇄기를 씁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으깬 콩으로 잘생긴 메주를 만드는데요. 그런데 네모난 메주가 아니라 동그란 메주네요. 구돌이 온돌이 있는 데는 크게 해서 이래 달아매지. 여기는 그렇게 달아맬 데 없어. 온돌이 없는 러시아에서 추운 겨울 메주가 잘 뜨려면 아무래도 작게 만들어야겠죠. 오랜 세월 러시아에서 메주를 만들며 터득한 나름의 노하우입니다. 참 예쁘게도 만드셨네요. 올해 메주가 잘 떠야 할 텐데 그래야 내년 봄에 구수하고 짭조름한 장맛을 볼 수 있겠죠. 더 줄 띄우. 그 다음번에는 싹 씻어서 또 솥갈로 씻어서 떼게 해서 잘게 해서 물에다 퍼지 와서 그 다음 이게 이런 데다 또 가오. 자, 그래고 자 쳐야지 소금이라고. 에이 이리 맛있어. 이게 일이 많어. 콩 좋기로 소문난 러시아 연해주. 때문에 콩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도 있는데요. 대순진리교에서 운영하는 아그로 상생 농장입니다. 7년 전 연해주의 털을 잡고 콩나물 콩을 비롯한 대두와 검정콩, 서리태, 그리고 밀과 보리, 메밀도 재배하고 있다는데요. 3년 전부터는 2차 가공품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리태입니다. 이건 어디다 쓰는 콩입니까? 원두로 나가기도 하고
첫 번째 들어오실 때 그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 기계에서 가루로 분말로 만들어가지고 한국으로 나갑니다. 원두 상태로 한국에 나갈 경우 관세가 800%, 가루로 만들 경우엔 400%, 관세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대부분의 콩은 분말 상태로 한국에 전해진다고 합니다. 현재 분말로 가공되는 콩이 연간 4,000톤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공장 라인을 확장해 8,000톤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일본하고 우리가 거래를 할 겁니다. 일본하고도요. 그래서 일본 쪽에서 유기농 콩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아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예, 우리 한국에도 유기농 콩이 아마 갈 거고요. GDP 규모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세계 3위의 외환 보유국인 러시아. 러시아와 한국의 교역량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넓은 영토에다 천연 자원도 풍부한 러시아는 우리에게 매력적인 시장인 셈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땅이 러시아 핫산 지역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맞닿아 있는 핫산은 최근 군사보호 지역에서 풀리면서 동북아시아의 마지막 남겨진 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핫산 지역 2,000헥타르에 대한 토지 사용권과 석탄 채취권을 러시아 정부로부터 따낸 오명환 씨. 지난 94년 중국 연변에서 조선족과 함께 농업 분야의 사업을 해오다 2004년 핫산 지구에 두만강 개발 유한공사를 세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의 근거지였던 핫산 지역을 주목한 겁니다. 손가락 지자거든 동맹하다. 무명지를 잘라 생동하는 선열로 대한독립이라고 쓰고 대한민국 독립군의 최초 임시정부가 있었고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독립지사들이 단지 동맹을 맺었던 곳. 이 지역에는 100여 년 전 고려인들과 독립열사들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수풀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기와장. 전통의 태극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네요. 태극 문양이지 이렇게 주요 그 8개 문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반도의 그 최초의 이 문양이었었거든. 이 문양은 특별하게 여기에서만 발견이 돼요. 한국에는 없어 이 문양이. 이거 다 기와장 아니야. 다 기잖아요. 한민족 고유의 주거 문화인 구들, 그리고 기와를 굽는 가마터까지 조상들의 숨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듯합니다. 요거 적은 것이 이거고 그래. 어림도 없는 소리. 이건 또 뭘까요? 말이나 소의 힘을 빌어 곡식을 찧었던 연자방아. 이건 밑에 거고 이것이 위 거고 그런 거예요. 이 일대에서 모두 10여 개의 방아가 발견됐는데요. 이 연자방아로 곡식을 찧어 항일 독립 투사들의 식량을 공급했겠죠. 개화장들 여기도 많지. 이 연자방아는 우리 민족 거야. 쇠약해져가는 조선 왕조 말기, 정치적 불안과 빈곤으로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가 시작됐습니다. 1923년 고려인은 12,000명에 이르렀고 일제강점기에는 무려 23만 명의 고려인들이 정착하면서 자연스레 독립운동의 거점이 된 겁니다. 한 세기가 흘러간 지금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등재하려는 노력과 함께 세계적인 평화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꿈도 움트고 있습니다. 유엔을 유치하고 그 주에는 유엔을 비롯한 그 국제기구들을 유치하고 또 도로하고 환경하고 조경은 다 우리가 해주고 땅을 분양해주고 그 백가티는 이제 타원형으로 해서 이제 우리 고려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시를 짜는 거예요.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기 전까지 한인들이 살았던 사슴섬 녹둔도.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이 활약했던 곳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두만강의 잦은 범람과 지형 변화로 옛 모습을 잃었고 1860년 베이징 조약을 통해 녹둔도는 러시아 땅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한민족의 영광과 애환이 엇갈리는 땅. 한반도의 내일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러시아 연해주. 남과 북 고려인들이 함께 생산한 통일콩은 한반도의 머리끝 두만강을 건너는 철마에 실려 평양 청국장 공장으로 전해지게 됩니다.